광주의 인공지능 창업단지와 전남의 서남해안 관광도로 사업이 예상대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한전공대 설립 부지는 결정됐지만 건설과 운영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자치단체의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옛 전남도청이 80년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됩니다. 5.18 사적지로 지정된 건물은 대부분 복원되고 문화전당 건립 때 새로 만든 시설은 철거됩니다.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으로 관심을 받아온 목포 서산 운금지구 재개발 시공사가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부가 오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평가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만 경제성보다는 균형 발전을 먼저 생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리 지역의 핵심 사업들도 면제 대상에 포함됐는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용호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신청한 인공지능 기반 사업과 광융합산업 플랫폼 사업 가운데 인공지능 분야가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1, 2단계로 나눠 추진되는 이 사업에는 1단계로 2024년까지 4천억 원가량이 투입돼 창업 생태계를 갖춘 인공지능 중심단지가 조성됩니다. 제대로 될 경우 1,000여 개의 창업과 2만 7천여 명의 고용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광주시의 분석입니다. 산업 유발 효과가 큰 사업,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 중심으로 편성했다는 것이 타 시도와의 큰 차이점입니다. 광주시는 이와는 별도로 디지털 생체 의료 분야가 지역 특화 산업 지정을 앞두고 있어 추가로 2천억 원 이상의 예산 지원이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전남은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서남해안 관광도로 사업이 예비 타당성 면제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안과 여수 등에서 추진될 2건의 연도교 사업에 1조 원이 투입돼 서남해안 관광의 신성장을 견인합니다. 전남 앞에 화원 등 서남해안 관광도로와 인천 영종 신도 평화도로 건설로 도서지역과 내륙을 잇는 해안 관광객들을 조성하겠습니다. 전남에서는 또 수산식품의 생산과 연구를 지원하는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사업도 함께 선정돼 1,000억 원의 사업비가 반영됐습니다. 반면 경전선 복선 전철화 사업은 이번에도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에서 빠져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한전공대 부지가 선정되면서 설립 절차는 일단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설립 이후에도 운영비 문제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확보 방안은 없는지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보도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전공대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부지는 연구소와 클러스터 용지를 포함해서 무려 120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구형 골프장과 국공유지를 포함해 한전은 무상으로 땅을 제공받는 구조입니다.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65억 원까지 나주시가 모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대학 운영비 일부도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낼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가 전부 책임을 질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마중물이 되는 역할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에 드는 사업비만 5천억 원, 연간 600억 원 이상의 대학 운영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전이 설립하는 대학이고 여기서 전력산업 인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관련 예산은 한전이 마련하는 게 원칙입니다. 학계 전문가들은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력산업 발전에 필요한 공공사업에 쓰기 위해 한전은 해마다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누적되는 기금 규모는 5조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보면 전력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도 관련 기금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권의 동의가 필요하고 특별법을 마련해 예산 배정을 명문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이제 정치권에 나서서 특별법을 조금 마련을 해준달지 아니면 기존에 그 관련된 법을 좀 개정을 해서 지원해주는 그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위원회가 꾸려진 만큼 대학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2022년 개교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5.18 최후의 항전지인 옛 전남도청이 80년 당시의 모습에 가깝게 복원됩니다. 복원할 수 있는 공간은 최대한 복원하고
원래 없던 시설은 철거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먼저 옛 전남도청 본관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화장실을 뜯어내고 5.18 당시에 있었던 시민군 상황실과 방송실을 복원합니다. 도청 본관 양쪽의 별관과 회의실은 원형대로 복원해 본관과 연결하되 별관 1, 2층 일부 공간은 문화전당 연결 통로로 쓰기로 했습니다. 도청 뒤편에 자리한 경찰국과 민원실 그리고 상무관도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문화전당을 지으면서 새로 만든 방문자 센터 등은 철거를 검토합니다. 용역을 맡아 복원 계획을 세운 조선대 산학협력단은 80년 당시에 도면을 찾지는 못했지만 자료 수집과 조사 분석을 통해 이 같은 안을 마련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동안 다양하게 확보된 자료들과 연결시켜서 1980년 5월 당시에 건축물이 어떻게 생겼는가 추정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고 5.18 단체와 시민단체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내놓은 결과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이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80년 5월 당시에 옛 전남도청의 모습, 안팎으로 그런 모습을 살리는데 매우 충실한 그런 그 연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했다는 점에서 2020년 완공 때까지 3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일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50억 원을 들여 만든 민주평화교류원과 콘텐츠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복원된 건물을 무엇으로 채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결국 이렇게 복원할 거라면 애초부터 훼손하지 않을 순 없었는지 또 공사지연과 정거농성 등으로 이어진 오랜 갈등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자연스럽게 뒤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질문에는 누가 답할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최근 이슈가 됐던 곳이죠. 목포 서산 온금지구에서 재개발 사업을 맡기로 한 건설사가 손을 떼기로 결정했습니다. 재개발 조합 측은 투기 의혹 보도로 M1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며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산 온금지구 재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건설사가 사업 철회를 재개발 조합에 통보했습니다. 이 건설사는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오해와 루머가 돌면서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사업 참여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선내와 부지에 추가로 문화재 등록이 추진되면서 사업성도 떨어져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가 시공 참여 협상 대상자로 돼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걸 처리한다는 얘기죠. 우리 계약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산 온금지구는 이 건설사의 사업 철회로 다시 한번 재개발 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이 지역의 재개발 사업 기간의 만료 시점이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데다 사업을 시행할 건설사를 찾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사로부터 선정 철회 통보를 받은 재개발 조합 측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냐, 논란거리가 되는 것도 싫다며 강한 상실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건설사는 제1여고 부지는 이곳을 매매한 교회 측의 내부 사정으로 가압류가 내려진 상태라며 이들의 소송이 끝나봐야 어떻게 할지 여부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와 호반 측은 이달 말까지 어등산 개발 실시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지만 레지던스 호텔 운영 주체 등의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될 위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이견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달 말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자치구간 경계 조정은 정치권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동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시가 불쑥 조정안을 꺼내면 뜻은 이루지 못한 채 혼란과 갈등만 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용역단이 제출한 3가지 안을 바탕으로 지역 의견 수렴도 거쳐 광주시의 안을 만들겠다며 일각에서 전망한 연초 발표에 대해서는 시기를 정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